안녕하세요. 공간통찰 보들리언 도서관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 개씩 영상을 좀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보복 회식이라고 하죠. 회식이 4일 연속 잡혀가지고 부득이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하락장에서 멘탈 잡는 인플루언서들의 SNS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은 진짜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투자로 성공하겠다고 시장에 진입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버티고 있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외로운 고행 길인 것 같습니다. 멘탈 잡을 만하면 또 10% 20% 추가 하락을 하면서 흔들어 버립니다. 하락장을 버티는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SNS를 제 블로그에 기록해 봅니다. 5년, 10년 버티며 장투하면서 이 하락장을 추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 장표는 여러분께서 여러 SNS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미 우리가 데케이지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데이즈는 변동성이 무척 심하죠. 이어즈는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고요. 데케이즈는 거의 2차 함수처럼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케이지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 장표가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 해자를 가진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로 이렇게 데케이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음 장표는 다큐멘팅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트위터의 트윗인데요. 숫자 3을 좋아하는 비트코인 지지선. 2014년 저점이 $300고 2017년 저점이 $3,000, 2022년 저점이 $30,000입니다. 그렇게 이런 추이를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3년에서 5년 사이 2025년에서 2027년 저점은 혹시 $300,000가 되지 않을까 한번 희망해 봅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어떤 그 앞으로의 미래를 그린 장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아직은 We are here, 그러니까 테슬라는 아직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아주 무궁무진하지요. 테슬라가 이거는 이제 네이버 주식 그 이미지인데요. PER이 최초로 100이 깨졌습니다. 5월 12일 정도인데요. 예전에 한창 때는 이제 PER이 1000도 넘었었는데 이제는 100도 깨진 상태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주가가 지금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PER이 100 미만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실적이 더 추가가 되면 PER이 이제 5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미국 여러 테크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아주 초고평가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는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트윗은 비트코인의 어떤 연도별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1년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43%이고 3년간 수익률은 414%, 그리고 5년간 수익률은 1713%, 그 다음에 10년간 수익률은 무려 65만 4725%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3년 이상은 좀 투자를 해야 비트코인에서 좀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가 있는 장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베리 실버트 트윗인데요. 베리 실버트가 비트코인의 지루함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약간은 좀 모호한 그런 트윗을 남겼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도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에 일찍 만나서 장투하면서 그 비트코인으로 인한 어떤 그 이룬 그 자산을 바탕으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코인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베리 실버트는 좀 마이클 세일러처럼 비트코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익명성 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 좀 전통적으로 강세 인지도가 높은 알트코인에도 많은 비중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알트코인들, 아무리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최근에 수익률이 좋지가 않죠. 거의 70% 80% 마이너스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베리 실버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베리 실버트에게 이런 엄청난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지루함, 강건함, 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새롭게 다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거고, 이런 트윗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베리 실버트가 비트코인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락장에서 본인의 초심으로 돌아와 비트코인에 집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의 지루함은 곧 비트코인의 강함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소 조금 하드코어 거친 이제 말이긴 한데, SK 사토시 킹 트윗입니다. 정말 비트코인 호들러, 그러니까 비트코이너 장투를 하는 것은 정말 창자를 꺼내고 간을 꺼내서 토막을 내는 어떤 고통을 이기는 생각,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오태민 작가님의 메시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처럼 지적이고 거칠고 외로운 세계에서조차 오디언스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스피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메시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제가 SNS에서 활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장기 투자에 성공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셔야 할 것 중 이번 일이 가르쳐주는 게 있다면 그건 장기 투자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로소득이는커녕 장기 투자는 장기를 꺼내는 고통을 감내하는 말 그대로 장기 투자입니다. 단지 가격의 기복이 심해서만이 아닙니다. 바람 부는 황량한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는 듯한 외로운 지적 투쟁의 연속입니다. 데이터와 메시지를 앞에 두고 호불호를 따지는 것은 사치입니다. 틀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계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락장에서의 장기 투자를 지적 투쟁으로 이야기하는 오태민 작가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제가 약간 밖에 야외 집 앞에 공원에서 지금 방송을 찍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소리가 좀 들릴 텐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공원도 좋은 공원도 있고 좀 앞에 산도 있어가지고 좀 분위기도 전환할 겸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러셀 팡님께서 올리신 이제 부자 아빠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님 영상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다. 여러분, 주식은 우울증 사업입니다. 주식은 마음의 사업인데 올라서 행복한 시간은 짧은 찰나이고 대부분의 투자 기간은 하락 및 횡보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간 유형은 주식 투자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주식 투자에 어울리는 인간 유형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수업 종료 10분 전에 손 들고 질문하는 사람,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 뜯어 고쳐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외로움에 익숙한 사람, 즉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집단화를 병적으로 싫어하고 감정보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유형이 그 반대 유형보다 더 주식 투자에 맞습니다. 진화 심리학 책 중에 더 인텔리전스, 더 패러독스라는 책을 보면 돌연변이로 출현한 고지능자의 특성이 언급되는데, 진화 과정에서 튀어나온 고지능자들은 짝을 찾는 능력, 길을 찾는 능력, 이런 생존과 번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능력이 퇴화된 반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선호를 보여줍니다. 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원시 시대에 갑자기 산불이 나거나 갑자기 홍수가 났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갑자기 변화된 상황과 환경에 허둥지둥되지만 고지능 돌연변이들은 이 상황의 원인과 해답을 찾아냅니다. 변화하는 환경의 끝은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류는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급변하는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인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는 함부로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 아빠님의 메시지인데,
저도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주변 지인한테 비트코인에 투자하세요, 뭐 테슬라에 투자하세요. 가끔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투자라는 것은 소수에게만 조금 적합하고 특화된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게 오히려 그들을 좀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다음은 마이클 세일러의 트윗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당신보다 돈이 많고 지식이 적은 사람들이 설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지식을 얻을 것이고 당신은 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어렵게 말하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이렇게 통찰력 넘치는 트윗을 항상 이렇게 올려줍니다. 전 세계 최강 비트코이너 마이클 세일러의 통찰력 넘치는 트윗입니다. 지금 가격을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진정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에 좀 치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나 여기 방송에 이제 오신 분들처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고 지적 호기심이 있고 책을 한두 권 읽고 오태민 작가님의 지혜족보 채널을 시청하시고 이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을 움직이는 트레이더들보다 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이 가격, 마이클 셀러님이 말한 것처럼 돈이 오겠죠. 그래서 많은 돈이 장기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비트코인이 선물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건 이제 두나무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좀 낮았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스크린샷을 좀 남긴 건데 14.24까지 좀 떨어졌었고요. 피어 앤 그리디 인덱스는 무려 7까지 떨어졌었네요. 거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크게 달했을 때 리스크가 그때 수준으로 피어 앤 그리디 인덱스가 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좀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좀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하락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SNS 이렇게 좀 장표를 좀 이렇게 남겨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서 한번 본인의 마음과 한번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고 마음을 조금 추스렸으면 좋겠고요. 인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